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대1 함수라는 것하고 또 뒤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그 둘을 먼저 볼 거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대1 함수라는 것은 자,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어.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그 y의 원소가 항상 서로 다를 때 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2, 3, 4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뭐 5, 6, 7, 8, 9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정역하고 공역을 뒀습니다. 1은 6으로 가고 2는 5로 가고 자 1대 1이 돼야 돼. 1대 1. 3은 7로 가고 4는 8로 가고 얘네들은 원래 함수라면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얘는 같은 곳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1하고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도 항상 서로 달라야 돼. 이런 것을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 함수는 이렇게 남는 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대1로 가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이 1대1 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정역에 있는 어떤 두 원소에 대하여도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만약에 둘이 다르다면 함수 값도 달라야 돼. 이 표현이 1대1 함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린 앞에서 명제에서 대우도 배웠잖아. 대우 명제. 이놈의 대우 명제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대우를 써보시면 자 결론을 부정하죠. 자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다면 x1하고 x2도 같다. 얘도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야. 이해 가셨죠?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렇게 남는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1대1 함수긴 1대1 함수인데 남는 놈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겁니다. 자, 1, 2, 3, 4 5, 6, 7, 8 x, y 이렇게 1대1로 가야 돼. 하나씩 1대1로 가야 됩니다. 남는 것도 있으면 안 돼. 이런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대1 대응은 얘가 공역임과 동시에 이 놈이 치역도 되는 거죠. 공역임과 동시에 치역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조건이 얘였잖아 지금. 여기에 추가로 공역하고 치역이 만약에 같다면 이제 걔는 1대1 대응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보면 1대1 대응 함수는 그냥 1대1 함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냐라고는 얘기를 못해. 이게 되려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라고 한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반대로 Q는 P가 되려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앞에 명제 복습도 잠깐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어떤 y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얘가 각각이 전부 다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라보잖아? 내가 이 값을 집어넣고 여기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집어넣고 여기를 x2라고 할게.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x1도 k고 f의 x2도 k고 f의 x3도 k잖아. 이런 것은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정역 안에 뭐 x1도 있고 실수 전체가 다 있을 겁니다. x2도 있고 뭐 x3도 있고. 자, 그리고 공역 안에도 무수히 많은 원소가 있을 거야. k가 있는데 x1도 k로 가고 x2도 k로 가고 x3도 k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대응을 판단할 때는 1대1 함수를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선을 그어보냐면 y축의 수직인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을 그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놈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끊어보든 계속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이렇게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두 개가 나오면 안 돼.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것처럼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놈이 있어. 얘는 이렇게 끊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1대1 대응이 또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왜? 이 값을 집어넣어도 얘고 이 값을 집어넣어도 얘죠. 1대2가 되겠지, 그러면. 알겠니? 그러니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만약에 끊어져 있지 않는 함수라면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들은 우리가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야. 1대1 함수다. 그러면 계속 증가한다.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반대는 돼. 하지만 얘는 안 돼. 자,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 어떤 놈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함수가 끊어져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갑자기 요 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감소해. 또 여기 뚫려 있고 그 다음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하지만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끊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딱 이 순간에도 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쵸? 얘보다 조금 커져도 이 한 점에서 만나죠. 계속 한 점에서 만나. 딱 이 순간에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1대1 함수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없어? 그러면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다면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일 겁니다. 만약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라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라고? 1대1이긴 한데 여기에 추가로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줬어. x가 원소인데 x는 실수 전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공역도 줬습니다. 공역은 y가 원소인데 y는 실수 전체다 이렇게 줬어.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끊어봤을 때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두 점에서 만날 수 없죠. 계속 증가하니까. 그럼 얘는 1대1 함수일까? 1대1 대응일까?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겁니다. 왜? 공역이 실수 전체잖아. 하지만 얘네들의 함수 값들은 이 함수 값들은 누구만 나오는 거니? 0보다 큰 놈만 나오죠. 치역을 좀 표현해 보자면 치역을 그냥 Z라고 할게. 이 Z는 0보다
큰 부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는 항등함수라는 거야.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은 함수입니다. 항상 같은 함수. 예를 들어서 fx는 x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항상 같은 값이 나오죠.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얘 항등함수일까 아닐까? fx는 x 세제곱이다.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죠. 내가 아무 말도 안 썼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거든.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누가 나오니? 27이 나오죠.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정의역을 줬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1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이 정의역에 있는 놈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야. 0을 집어넣어도 0이고 1을 집어넣어도 1이고 그럼 이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항등함수는 우리가 나를 말하는 거죠. i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ix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냥 x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x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오는 항등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항등함수는 당연히 1대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얘하고 다른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하고 다른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죠. 1대1로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 1번을 한번 볼게. 자, x가 정역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1번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1 집어넣으면 1이야. 무슨 함수? 항등함수입니다. 그쵸?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1대1 대응.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 2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죠. 항등함수가 아니죠.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나왔습니다. 항등함수는 아니야. 얘도 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항등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은 맞아.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마이너스 1, 0,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니? 자,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y가 아니라 x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2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1대1 대응 맞죠?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니? 1이 나오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어도 1이 나와. 얘는 1대1이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은 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함수 값이.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집어넣었을 때, 이 f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전부 5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될 때 1을 집어넣어도 5고 2를 집어넣어도 5고 3을 집어넣어도 5고 4를 집어넣어도 5고 항상 같은 수가 나올 때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일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 전체를 다 집어넣었을 때는 항상 C라는 값이 나와. 이렇게. 그러면 상수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fx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할게. 항상 마이너스 2야. 뭘 집어넣든. 얘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얘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fx를 내가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상수함수니? 아니죠. 1 집어넣으면 뭐 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집어넣으면 9 나오잖아. 그쵸? 상수함수 아닙니다. 그런데 얘도 정의역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하고 3만 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죠. 3 집어넣어도 얼마야? 9죠.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3 가면 둘 다 9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든 상수함수든 서로 같은 함수든 정의역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기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래.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로 나올 겁니다. 5를 집어넣으면 5로 나올 거야. 그리고 g라는 것은 상수함수야. 그런데 이미 2를 집어넣었는데 2가 나왔대. 그럼 이 g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g5 값도 2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부터 보겠습니다. 함수가 아닌 것을 찾으래. 기억, 1이 아무 곳으로도 안 갔죠. 함수 아닙니다. 니은 하나씩 화살표 다 쐈네. 함수 맞아. 디귿도 하나씩 화살표 다 쐈죠. 함수 맞아. 리을도 맞고 미음은 아니죠. 왜? 0이 화살표를 2번 쐈습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비읍 함수 맞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대1 대응. 일단은 기억하고 미음은 어차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1대1 찾아볼게. 니은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리을 맞죠. 자, 그 다음 비읍도 맞네.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 다음 항등함수. 자, 리을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잖아. 항등함수 아니죠. 비읍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 0 집어넣으면 0 나와. 1 집어넣으면 1 나와. 2 집어넣으면 2 나와. 항등함수입니다. 비읍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모두 같은 값을 향해야 돼. 치역이 하나인 거. 디귿이죠. 됐죠? 4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기억은 원래는 이 안에 있는 함수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전체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를 걷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절대값 함수는 선생님이 고등상에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라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니은은 2차 함수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도 1대1 대응이 아니죠. 디귿 1차 함수입니다. 얘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함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끊어봤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 디귿. 그 다음 리을. y는 x잖아. 얘도 1차 함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면 걔는 전부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리을. 그 다음에 미음은 뭐니? 사실 얘는 무슨 함수? 뭘 집어넣어도 y 값이 다 마이너스 1이죠. 상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읍은 1차 함수죠. 걔는 1대1 대응이 돼. 자, 그리고 항등 함수는 리을이 되겠죠. 리을. y는 x.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항등 함수라고.